안녕하십니까. 이제 랩뷰를 시작하시거나 랩뷰를 사용하고 있는데 좀 더 체계적으로 배우자 하시는 분들께 조금이나마 도움을 드리기 위해서 정기적으로 랩뷰 관련된 동영상 강좌를 업로드하고 있는 랩뷰 마스터 유튜브 채널입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 랩뷰 프로그램을 이용해서 사용자 런타임 메뉴를 운영하는 프로그램을 만들어 볼 텐데요. 이 관련된 내용 같은 경우는 코딩 해야 될 양이 많다 보니까 두 번에 걸쳐서 나눠서 강의를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강의를 시작하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람 설정을 해주시면 영상을 제작하는 데 큰 힘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관련된 실습 코드는 네이버 카페를 통해서 업로드하고 있으니 소스 코드가 필요하신 분들은 네이버 카페를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두 차례에 걸쳐서 진행할 이 사용자 런타임 메뉴 운영하는 프로그램이라고 하는 게 뭐냐면, 이 우측 상단에 보시는 것처럼 사용자 런타임 메뉴 관련된 다이얼로그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그래서 보시는 것처럼 사용자가 정의한 메뉴가 선언이 되는데요. 이 관련된 메뉴 같은 경우는 이 왼쪽 상단에 있는 runtime menu.txt라고 하는 텍스트 파일에 정의된 내용을 가져와서 메뉴가 표시가 됩니다. 그래서 보시는 것과 같이 지금 보면은 태그 정보와 아이템 정보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이 태그라고 하는 거는 이 풀다운 메뉴를, 그러니까 사용자 풀다운 메뉴를 만들 때 이 태그 정보가 여기에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보면은 메뉴 1로 정의했기 때문에 메뉴 1이라고 하는 게 첫 번째로 보이고요. 그리고 그 아래쪽에는 이제 아이템이라고 해서 이 메뉴 1에 해당하는 태그에 관련된 아이템 정보를 다음과 같이 표현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노트패드와 그 다음에 app separate라고 하는 건 뭐냐면 구분자입니다. 그래서 이 왼쪽에 캡처한 화면에서 같이 메뉴 1이라고 하는 이 태그를 클릭을 하시게 되면은 다음과 같이 노트패드와 그 다음에 그 뒤에 캘큘레이터가 보이는데요. 이 두 개 사이에는 구분자를 표시하기 위해서 app_separate라고 하는 단어를 표현하시게 되면은 구분자가 추가되도록 운영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컨피그레이션 파일 관련돼서 보시게 되면은 이 맨 앞쪽에 슬래시가 두 개 있는 경우는 이걸 주석 처리해서 이 관련된 내용은 파싱을 하지 않겠다 의미가 되겠고요. 그리고 예를 들어서 여기서 내가 노트패드를 선택을 했다, 그런 경우에는 실제 노트패드가 실행이 되도록 운영할 겁니다. 그래서 실행을 하려고 하면은 이 관련된 노트패드의 실행 파일의 절대 경로 정보가 필요하기 때문에 다음과 같이 runtime menu.txt에는 노트패드에 대한 절대 경로 정보를 다음과 같이 정의를 해 놓습니다. 그리고 캘큘레이터, 계산기에 관련된 것도 다음과 같이 CA 윈도우즈의 시스템 32 밑에 calc.exe라고 하는 실행 파일을 실행하면은 계산기가 실행이 된다는 의미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사용자가 자주 사용하는 어떤 프로그램들에 대해서 런타임 메뉴를 등록을 해서 운영하신다고 하면은 이 하나의 런타임 메뉴 운영 프로그램을 이용해서 내가 자주 사용하는 프로그램들을 등록해서 원하는 시점에 효율적으로 프로그램을 실행하실 수가 있도록 운영하실 수가 있게 되겠는데요. 이 관련된 프로그램을 개발하려고 하면은 runtime menu.txt라고 하는 이 컨피그레이션 파일로부터 정보를 파싱을 해서 이 런타임 메뉴에 표시를 해 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첫 번째 시간으로서 이 runtime menu.txt 파일을 읽어온 다음에 여기에서 태그 정보와 아이템, 그리고 이 어떤 네임과 프로그램의 이름과 그 다음에 프로그램의 절대 경로 정보, 패스 정보를 취득하는 서브 VI를 운영을 해볼 텐데요. 이론을 보시게 되면은 서브 로드 런타임 메뉴.t 잘못됐네요. 서브 로드 런타임 메뉴.vi 파일이죠. 이게 복사해서 표현하다 보니까 텍스트로 되어 있는데 이게 vi가 되겠고요. 그래서 이 vi 파일 같은 경우는 우선 첫 번째로는 어플리케이션 디렉토리 함수와 경로 만들기 함수를 이용을 해서 동일한 폴더에 있는 runtime menu.txt 파일을 읽어올 겁니다. 그래서 파일 IO 함수를 이용을 해서 읽어와서 텍스트 파일로부터 읽기 함수를 이용을 해서 문자열을 읽어오시는데, 이 문자열 같은 경우는 이게 스프레드시트 문자열을 배열로 1차원 배열 형태로 바꿀 겁니다. 그래서 배열의 구분 문자는 라인피드 상수를 이용을 할 거고, 출력 데이터 타입은 문자열 원소를 갖고 있는 1차원 배열 형태로 운영할 겁니다. 그래서
스프레드시트 문자열을 배열로라고 하는 함수를 이용해서 출력으로는 1차원별 형태의 자, 데이터를 취하게 되겠고요. 자, 그러면은 각각의 라인을 이제 하나의 원소로 갖고 있는 1차원별 데이터를 얻었는데, 우선 첫 번째로는 이 주석 처리되는 부분을 잘라내기 위해서 포르프를 이용을 해서 패턴 일치 함수하고 정규식에는 슬래시 2개를 이제 검색을 했어요. 이거하고 같지 않은 경우에만 데이터를 취득하겠다는 의미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포르프에서는 주석 처리된 라인을 제거하는 용도로 운영할 거고요. 그 다음에 그 뒤에서는 태그 정보, 그 다음에 아이템 정보, 그 다음에 이 위에서는 실행 파일의 이름과 그 다음에 경로 정보를 얻는 포르프를 각각 운영할 텐데요. 우선 첫 번째로는 이 태그에 대해서 먼저 살펴보면, 마찬가지로 패턴 일치 함수와 정규식으로 태그한 다음에 콜론을 이용을 해서 이 관련된 정보하고 일치하는 경우에만 출력 데이터를 뽑아내겠다는 의미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여기에서는 관련된 정보에 해당하는 게 이게 한 라인만 있죠. 그래서 이 태그라고 하는 인디케이터에는 이 관련된 정보 하나만 있을 거고요. 그러면 이 뒤에서는 이제 어떻게 하냐면, 포르프를 이용을 해서 메뉴라고 하는 이 클러스터 형태의 인디케이터에는 태그 정보와 아이템 정보를 가지도록 운영을 할 겁니다. 그래서 이 포르프의 입력으로 태그 정보를 인가해 주시면 되겠고요. 그리고 명시적으로 관련된 포르프가 수행되는 그 횟수 같은 경우는 이 태그 정보의 자, 배열의 크기만큼 수행하도록 할 겁니다. 그래서 여기에서는 지금 보면은 원소가 하나밖에 없기 때문에 이 포르프가 한 번 수행한다는 의미가 되겠고요. 그리고 이 밑에서는 아이템 정보를 얻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마찬가지로 패턴 일치 함수와 정규식을 이용을 해서 같은 경우에만 출력으로 얻는데, 이때 이 아이템 같은 경우는 자, 일치하는 부분 이후의 문자를 취한 다음에 여기에서 구분 문자를 여기서 보면은 쉼표로 구분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쉼표로 구분 문자를 구분하신 다음에 각각의 원소를 자, 1차원별 형태로 얻으실 겁니다. 그래서 이 관련된 정보가 나오게 되면 이 각각에 대해서 포르프를 이용을 해서 다시 클러스터, 태그와 아이템 정보를 갖고 있는 클러스터로 운영할 겁니다. 그래서 이 아이템 정보 같은 경우는 1차원별 형태의 자, 정보를 가지고 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자, 그 관련된 정보를 인가해 주시면 되겠고요. 그리고 자, 실행 파일 이름과 경로 정보를 얻기 위해서 마찬가지로 포르프를 이용을 하겠고요. 여기에서 아니면 지금 보면은 여기에서는 이제 포르프를 지금 보면 각각에 대해서 운영을 했는데, 이거를 지금 보면 여기 하나, 둘, 세 개의 포르프를 하나의 포르프로 운영하실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실습을 진행을 할 때는 이 세 개의 포르프를 이제 하나의 루프로 운영을 해보도록 하겠고요. 그래서 이 위에 같은 경우는 패턴 일치 함수를 이용해서 이제 콜론을 이제 검색을 할 겁니다. 그런데 콜론 같은 경우는 이 부분도 있고요. 그 다음에 이 부분도 있고 이 아래쪽도 있죠. 그런데 이 앞에가 자, 태그라든가 아이템인 경우, 그런 경우에는 내가 무시하겠다. 그리고 자, 빈 문자열인 경우에도 무시하도록 할 겁니다. 그래서 이 세 개의 조건을 자, 갖지 않는 경우에만 엔드 조건으로 해서 그때 이전과 이후 데이터를 출력으로 내보낼 겁니다. 그래서 이전 같은 경우는 실행 파일 이름이 되겠고요. 이후에는 실행 파일의 절대 경로 정보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각각을 구하신 다음에 마찬가지로 포르프를 이용을 해서 자, 아이템 인포스라고 하는 클러스터 형태의 데이터로 가공을 해서 출력으로 내보내 줄 겁니다. 그래서 아이템 인포스 같은 경우는 네임과 패스를 원소로 갖고 있는 클러스터를 원소로 갖는 1차원별 데이터가 되겠습니다. 자, 이론은 이 정도로 마치겠고요. 간단하게 실습을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바탕화면에 제가 미리 자, 폴더를 하나 만들어 놨고요. 그리고 여기에 런타임 메뉴.txt 파일을 미리 제가 만들어 놨습니다. 그래서 연결 프로그램에 자, 노트패드로 열어보시게 되면은 다음과 같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태그 정보와 그 다음에 아이템 정보, 그 다음에 실행 파일 명과 그 다음에 절대 경로, 그 다음에 실행 파일 명과 절대 경로가 이렇게 정의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이제 본인이 자주 사용하는 어떤 실행 파일이 있다고 하면은 아이템 태그와 아이템 그리고 실행 파일 이름과 그 다음에 절대 경로 정보를 정의를 하신 다음에 자, 사용자 런타임 메뉴를 운영하는 프로그램에 내가 자주 사용하는 실행 파일들을
프로그램들을 등록해서 사용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 상태에서 이 관련된 경로를 복사하신 다음에 자, 파일에서 새 VI에서 자, 컨트롤 S를 누르시겠고요. 자, 경로를 붙여 넣으시고 테스트할 VI 이름을 자, 동일하게 하겠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는 제가 이거를 이름을 어떻게 할 거냐면 서브 VI를 만들어야 되기 때문에 서브 로드 자, 런타임 자, 메뉴라고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관련된 VI를 자, 가져오도록 하겠고요. 자, 그런데 우선 자, 프론트 패널을 먼저 구현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보통 서브 VI 운영할 때는 항상 기계적으로 하는 게 있죠. 자, 실버에서 자, 데이터 컨테이너에서 에라 클러스터 입력과 자, 에라 클러스터 출력을 사용하시면 되겠고요. 자, 커넥터 펜은 왼쪽 하단과 오른쪽 하단을 연결해 주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아이콘을 더블 클릭하신 다음에 아이콘 모양을 자, 선택을 해서 잘라내시겠고요. 자, 텍스트는 서브 로드 r.t 런타임 자, 메뉴라고 하겠고요. 글자 폰트를 자, 9로 줄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하시게 되면은 아이콘 모양만 보더라도 이게 런타임 메뉴를 불러오는 자, VI구나 이렇게 직관적으로 하실 수가 있게 되어 있고, 그리고 여기에서 우선 첫 번째로는 인디케이터를 하나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보면 인디케이터가 보면 메뉴라고 하는 인디케이터와 아이템 인포스라고 하는 자, 인디케이터가 있는데요. 우선 아이템 인포스에 대해서 먼저 만들어 보겠습니다. 자, 그래서 클러스터를 하나 가져오도록 하겠고요. 자, 여기에서는 제가 라벨을 자, 아이템 인포라고 하겠고요. 이 아이템 인포라고 하는 클러스터는 두 개의 원소를 갖고 있죠. 하나는 실행 파일 네임이고 하나는 경로죠. 그래서 자, 문자열에서 자, 문자열 컨트롤 하나 가져오도록 하겠고요. 자, 인디케이터니까 이거를 자, 인디케이터로 바꾸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자, 이거는 네임이라고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거를 하나 또 복사하신 다음에 자, 이거는 패스라고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자, 경로가 좀 길 수 있기 때문에 좀 길게 만들도록 하겠고요. 클러스터이기 때문에 자, 테두리 누르신 다음에 마우스 오른쪽 클릭하시고요. 자동 크기 조정해서 크기에 맞게 조정을 하시면 되겠고요. 그리고 이 클러스터를 원소로 갖고 있는 1차원 배열을 운영하셔야 되기 때문에 자, 배열을 하나 가져오시겠고요. 배열 크기를 적당히 좀 키우시겠고, 자, 배열의 원소로 관련된 클러스터를 넣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 관련된 인디케이터가 자, 아이템 인포스가 되겠죠. 자, 그리고 자, 이번에는 이 메뉴라고 하는 인디케이터를 만들 텐데 이것도 자, 1차원별이고요. 그 다음에 클러스터는 어떻게 되냐면 자, 우선 클러스터 가져오신 다음에 여기에서 자, 메뉴라고 하겠습니다. 그냥. 그리고 원소는 태그하고 아이템 정보가 있습니다. 그래서 태그 같은 경우는 자, 그냥 문자 인디케이터로 하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라벨은 태그라고 하시면 되겠고요. 근데 아이템 같은 경우는 자, 1차원별 형태입니다. 그리고 이 1차원별의 원소는 자, 문자열이 되겠죠. 그래서 자, 여기에서 이거를 하나 복사하시고요. 이 안에 있는 부분에 대해서 자, 프로퍼티에서 라벨은 제가 아이템이라고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하시겠고요. 그리고 이 1차원별의 이름도 동일하게 아이템이라고 하겠고요. 자, 이렇게 넣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몇 개 아이템이 보이게 하겠고요. 자, 이렇게 하시고 테두리 누르신 다음에 자, 자동 크기 조정해서 크기에 맞게 조정을 하시게 되면은 다음과 같이 또 1차원별 인디케이터를 만드실 수가 있겠죠. 지금 보면은 현재는 클러스터인데 이제 이거를 1차원별을 만들어야 되니까 자, 배열 실버 하나 가져오시고요. 이 배열의 원소로 이 관련된 정보를 자, 원소로 넣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하시겠고요. 자, 두 개를 선택하신 다음에 왼쪽 경계로 맞춰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살짝 위로 올리겠고요. 이름은 메뉴라고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하시게 되면은 자, 출력 인디케이터 두 개에 대해서 자, 정의를 하실 수 있게 되어 있고요. 커넥터 펜은 일단 순차적으로 다음과 같이 연결시켜 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 강좌에서 이 커넥터 펜 같은 경우는 블록 다이그램에서 코딩을 하실 때 이제 와이어가 이제 꼬이지 않도록 운영할 수 있게끔 이 커넥터 펜은 추후에 변경을 해주셔도 좋을 것 같고요. 자, 이 상태에서 자, 블록 다이그램 코드를 자, 완성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하고 자, 코딩해야 될 내용은 위쪽으로 배치하겠고요. 자, 블록 다이그램으로 가신 다음에 자, 여기에서 좀 코딩을 해볼 텐데요. 우선 자, 메뉴 인디케이터하고 아이템 인포스는 밖으로 빼겠고요. 전체 코드의 구조는 케이스 구조를 운영하셔야 되겠죠. 자, 함수 팔레트에서 구조에서 케이스 구조 하나 불러주도록 하겠고요. 케이스 구조의 입력 선택자로 에라 클러스터를 연결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에라가 있는 경우에는 에라를 그대로 출력으로 내보내 주시면 되겠고요. 자, 에라가 없는 경우에 대해서 이제 코딩을 할 텐데, 자, 파일 IO 함수를 이용해서 우선 이 런타임 메뉴.txt 파일로부터 자, 데이터를 읽어와야 됩니다. 그래서 자, 파일 IO 카테고리 가보시게 되면은 파일 열기 생성 대체 함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페어로 파일 닫기 함수가 필요하고, 그 다음에 텍스트 파일로부터 읽기 함수가 필요하겠죠. 그래서 세 개를 선택하신 다음에 자, 아래쪽 경계로 맞춰 주시겠고요. 에라 클러스터를 우선 연결을 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연결해 주시겠고요. 그 다음에 자, 참조 번호도 연결시켜 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는 자, 주석으로 파일 열기 생성 자, 대체 함수가 되겠고요. 자, 관련된 함수의 입력으로는 자, 파일의 경로 정보를 인가해 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자, 파일 상수에 가보시게 되면은 어플리케이션 디렉토리가 있고요. 한 단계 위로 올라가시면 경로 만들기 함수가 있습니다. 라벨 보이게 하겠고요. 베이스 경로 연결해 주도록 하겠고요. 그리고 상대 경로 부분에 상수를 만드시고 자, runtime menu.txt라고 하겠습니다. 자, 랩뷰가 버전이 낮은 경우에는 이 상대 경로 부분에 자, 데이터 타입이 문자열이었는데 최신 버전은 디폴트가 자, 경로 데이터 타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베이스 파일의 경로 정보 인가해 주도록 하겠고요. 그리고 자, 동작에 대해서 자, 상수를 하나 만드시고 오픈으로 하겠습니다. 그리고 자, 접근 방식에 대해서는 자, read only라고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하시고 다음으로는 자, 텍스트 파일로부터 읽기 함수를 이제 호출을 해야 되겠죠. 그래서 자, 주석으로 텍스트 파일로부터 읽기 함수가 되겠고요. 그리고 이 뒤에도 미리 주석을 달도록 하겠습니다. 파일 닫기 함수가 되겠죠. 자, 3개의 주석을 선택하신 다음에 아래쪽 경계로 맞춰 주시겠고요. 자, 그러면 여기에서 문자열 데이터를 얻으실 수가 있는데 이 문자열 데이터를 일단은 1차원별 형태로 변경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1차원별 데이터로 바꾸기 위해서는 문자열 카테고리에 가보시게 되면은 스프레드시트 문자열을 배열로라고 하는 함수가 있습니다. 자, 여기에 주석으로 스프레드시트 문자열을 배열로라고 하는 함수가 있는데요. 관련된 함수의 입력으로 문자열을 자, 인가를 해주도록 하겠고요. 그리고 포맷 문자열에서는 상수를 만드시고요. 구분 문자는 저는 한 줄에 하나씩 뽑아내기 위해서 라인피드 상수를 사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에서 라벨 보이게 하겠고요. 자, 구분 문자 표시하겠고요. 그리고 출력 데이터 타입 같은 경우는 제가 1차원별 형태로 얻을 겁니다. 그래서 자, 하나 카피하시고요. 그 다음에 자, 배열에서 배열 상수를 하나 가져오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블록 다이그램에서 자, 문자열 원소를 갖고 있는 자, 다음과 같은 자, 상수를 배열 상수를 만드셨고 자, 출력 데이터 타입을 다음과 같이 1차원별이라고 명시적으로 선언해 주시겠고요. 자, 이 상태에서 첫 번째 동작은 이제 뭘 할 거냐면 주석을 제거할 겁니다. 그래서 포루프를 하나 운영할 거고요. 자, 포루프를 하나 불러오시겠고요. 포루프의 입력으로 자, 관련된 정보를 인가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포루프는 자, 오토 인덱싱 기능이 활성화되어 있기 때문에 1차원별의 원소 개수만큼 루프가 이제 반복 수행을 하겠고요. 그리고 여기에서 문자열 카테고리에서 패턴 일치 함수를 이용을 할 겁니다. 자, 이거를 살짝 위로 올릴까요?
그리고 자, 이 부분도 살짝 위로 올리겠고요. 자, 라벨을 제가 보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입력으로 자, 문자열을 연결해 주도록 하겠고요. 그리고 자, 정규식에 대해서 여기서 어떻게 할 거냐면은 상수를 하나 만드시고요. 슬래시 2개를 검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슬래시 2개가 있다 그런 경우에는 아, 이거는 자, 주석이구나 이렇게 판단하실 수가 있게 되겠고요. 자, 코드를 자, 이렇게 하시겠고요. 그리고 비교 카테고리에서 자, 같지 않음 함수를 이용해서 자, 일치하는 부분이 자, 슬래시 2개가 아닌 경우, 자, 같지 않은 경우 그때는 출력으로 내보내 주시면 되겠죠. 자, 이 부분을 살짝 포르프 사이즈 키우겠고요. 자, 관련된 정보를 자, 포르프 출력으로 내보내는데 출력 터미널에서 터널 모드를 자, 조건적이라고 하시게 되면은 관련된 조건을 만족하는 경우에만 포르프의 출력을 나가도록 운영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하시게 되면 원하는 동작을 하는 자, 코드를 완성을 하실 수 있게 되겠고, 자, 이렇게 하시게 되면 우선 첫 번째로는 자, 런타임 메뉴.txt 파일에서 자, 주석 처리된 부분은 자, 코드를 자, 그 문자열을 제거를 해 주실 수가 있게 되겠고, 다음으로 하셔야 될 거는 뭐가 있냐면 자, 파서를 이제 만드셔야 됩니다. 그래서 태그 정보와 그 다음에 아이템 정보, 그 다음에 자, 여기에 아이템 인포 정보를 또 취하셔야 되는데요. 이론에서는 이 부분을 이제 각각의 루프로 운영을 했다고 제가 말씀드렸는데 이거를 하나의 루프에서 운영을 해도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하나의 루프에서 운영을 해볼 텐데요. 자, 포르프를 하나 불러오도록 하겠습니다. 포르프를 크게 하나 불러오도록 하겠고요. 포르프의 입력으로 관련된 정보를 인가해 주도록 하겠고요. 자, 패턴 일치 함수를 이제 이용을 할 겁니다. 그래서 자, 이 부분을 그대로 복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이 아래쪽부터 한번 구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래쪽에 아이템 관련된 거를 자, 하기 위해서 입력 문자를 연결해 주도록 하겠고요. 자, 이렇게 좀 하시겠고, 자, 정규식은 제가 아이템 콜론이라고 하겠습니다. 자, 아이템 자, 콜론이라고 하겠고요. 그리고 비교 카테고리에서 이번에는 같음 함수를 이용할 겁니다. 1차는 자, 문자열에 자, 아이템 콜론과 같은 경우에 대해서 이제 검색을 해서 이 경우에 이제 출력으로 내보내 주도록 할 텐데요. 여기에서는 자, 아이템 콜론 이후의 문자열을 자, 1차원 배열로 또 변경해 줄 겁니다. 그래서 1차원 배열로 변경하는 방법은 앞서 스프레드시트 문자열을 배열로라고 하는 함수가 있는데요. 자, 이 부분을 동일하게 사용해야 되기 때문에 자, 선택하시고 자, 복사를 해주시고, 구분 문자 같은 경우는 여기에서는 자, 이제 쉼표로 구분을 지어 주시면 되겠죠. 즉 보시는 것처럼 이론에서와 같이 지금 보면 아이템 정보 같은 경우는 보면은 쉼표로 구분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쉼표로 자, 구분을 지어서 1차원별 형태로 얻으시면 되겠고요. 자, 코드를 이렇게 하시겠고요. 그리고 자, 이렇게 연결해 주시면 되겠죠. 자, 코드를 좀 최적화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하고요. 그래서 자, 1차원별 출력에 대해서 자, 터널 모드에서 조건적으로 하신 다음에 자, 관련된 조건을 만족하는 경우만 출력으로 내보내 주시면 되겠죠. 자, 이렇게 하시게 되면 이쪽은 지금 아이템에 해당하는 정보를 취하실 수 있는 거고, 그 다음에는 태그 정보를 또 체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태그 같은 경우도 관련된 코드를 그대로 자, 복사를 좀 해주시겠고요. 자, 관련된 정보를 동일하게 넣어주도록 하겠고, 여기에서는 태그라고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하시겠고요. 그리고 이때는 태그 정보 이후의 값을 출력으로 내보내 주도록 할 거고요. 자, 여기에서도 자, 조건적으로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터널 모드를 조건적으로 하시겠고요. 자, 관련된 정보를 만족하는 경우에 출력으로 내보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자, 패턴 일치 함수를 하나 또 복사하시고요. 자, 입력 문자열 동일하게 넣어 주도록 하겠고요. 그리고 정규식으로는 콜론을 하겠습니다. 자, 콜론 하시겠고요. 자, 이 상태에서
자, 태그와 그 다음에 같지 않은 이 부분은, 요 부분을 카피하는 게 낫겠네요. 자, 이렇게 카피하신 다음에, 자, 이 부분이 이제 3개가 필요할 것 같아요. 자, 이거 복사하고, 자, 복사하고, 자, 하나 더 복사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하시겠고요. 자, 비교하는 값에 대해서 우선 첫 번째로는 태그를 비교를 하겠고요. 태그하고 같지 않은 경우에만 데이터를 취해야 되겠죠. 그래서, 자, 이전, 콜론 이전 데이터에 대해서 태그가 아니고, 그 다음에 아이템도 아니고요. 그 다음에, 자, 여기서 빈 문자는 다음과 같이 표현하셔도 됩니다. 그래서 이 3가지 조건을 다 만족하는 경우에, 그 경우에만 데이터를 취하도록 운영하시면 되겠습니다. 이후 문자를 취하시는 거죠. 자, 이전 문자 같은 경우는, 자, 실행 파일의 이름이 되겠고요. 이후 문자 같은 경우는, 자, 파일의 절대 경로가 되겠죠. 실행 파일에. 그래서 이거를, 자, 복합 연산을 이용을 해서 엔드 조건으로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엔드로 하시겠고, 입력은 3개가 되겠고요. 자, 여기에서 라벨을 보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하시겠고요. 자, 그리고, 자, 출력 부분에서는, 자, 이 부분을 살짝 위로 올릴게요. 자, 이렇게 하시겠고, 자, 터널 모드에서 조건적 만드시겠고, 또 터널 모드에서, 자, 조건적을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2개의 출력이 다 조건을 만족해야 되는 거죠. 엔드 조건을 다 만족해야 되는 거죠. 자, 이렇게 하시게 되면은 이 아래쪽부터 아이템에 해당하는 정보, 그 다음에 태그에 해당하는 정보, 그 다음에 실행 파일 이름과 경로 정보를 얻으실 수가 있게 되겠고요. 마지막으로, 자, 관련된 정보에 대해서 출력 인디케이터의 값을 출력으로 내보내 주셔야 되겠죠.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자, 여기에 있죠. 우선 첫 번째로는 이 아이템 인포스라고 하는데 정보를 업데이트를 해 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자, 포르풀 이용을 할 거고요. 그래서 포르풀을 하나 불러오신 다음에 관련된 정보로, 자, 실행 파일 이름과 그 다음에 파일의 절대 경로 정보 인가해 주신 다음에, 자, 여기에서 이 부분을 이제 클러스터로 만들 겁니다. 자, 아이템 인포스에서, 자, 상수를 하나 만드시고요. 이 안에 있는 거를, 자, 가져오신 다음에, 자, 이 부분은 삭제를 하겠고요. 테두리를 더블 클릭 하시고요. 그 다음에 포르프 안에서, 자, 클러스터를 이름으로 묶기 함수를 이용을 해서, 자, 이거를 정보를, 자, 네임과 패스 정보를 인가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네임 정보와 패스 정보를 연결시켜 주도록 하겠고요. 자, 이렇게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포르프 사이즈 줄이겠고요. 그리고 이 관련된 출력 값을, 자, 아이템 인포스에 업데이트를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하시면 되겠고요. 자, 비슷한 방법으로, 자, 메뉴 부분도 업데이트를 해주시면 되겠는데, 자, 이 부분은 이제 어떻게 하냐면, 이 태그 같은 경우는 이제 태그의 배열 크기 정보를 얻을 겁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우선 인디케이터를 하나 만드시겠고요. 그리고, 자, 이거를 라벨을 태그라고 하겠습니다. 그리고, 자, 배열 카테고리에서 배열 크기 함수를 이용을 할 거고요. 그래서 관련된 정보를, 자, 이용을 해서, 자, 라벨 보이게 하겠고요. 자, 포르프를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포르프를, 자, 포르프의 루프 카운트 값은, 자, 태그의, 자, 별 크기만큼 반복 수행을 하도록 하겠고요. 그리고 입력으로 태그 정보를 인가해 주도록 하겠고, 또 하나는, 자, 아래에서 구한 이 아이템 정보에 대해서도 인가를 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자,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코드를 마찬가지로 이 위에서와 같이 지금 보면은, 자, 메뉴라고 하는 인디케이터가 있죠. 그래서 여기에서 상수를 하나 만드시고요. 안에 원소를, 자, 카피를 하시고요. 그 다음에 이 부분을, 자, 삭제를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테두리를 더블 클릭 하시고요. 그리고, 자, 여기에서 클러스터에서, 자, 이름을 묶기 함수를 이용해서 다음과 같이, 자, 태그 정보가 있고, 그 다음에 아이템 정보가 있겠죠. 그래서 태그 정보 연결해 주도록 하겠고요. 아이템 같은 경우는, 자, 1차원별 형태가 되겠죠. 그래서 이 아래에서 구한 아이템 정보를 인가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하시겠고, 자, 출력으로, 자, 이 포르프의 출력 값을, 자, 메뉴라고 하는 인디케이터에 연결해 주시면 되겠죠. 자, 다음과 같이 연결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코드 사이즈를 좀 최적화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하시게 되면 이제 코드가 다 완성이 됐고요. 자, 함수 팔레트 닫겠고 전체적인 코드 사이즈를 좀 최적화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케이스 구조 사이즈 줄이고, 자, 다음과 같이, 자, 이렇게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지금 인디케이터가 하나 더 생겼죠? 태그라고 하는 인디케이터가 하나 더 생겼기 때문에 태그라고 하는 인디케이터에 대한 정보도, 자, 여기에서 커넥터 펜을 우측 상단 부분에 연결시켜 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하시게 되면 이제 코드가 다 완성이 됐는데 한번 파싱이 잘 되는지 한번 확인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실행을 해 볼게요. 자, 실행을 하시게 되면은 우선, 자, 폴더에서, 자, 런타임 메뉴.txt 파일에, 자, 열어 놓으시고요. 자, 파서가 잘 동작했는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태그 정보에 대해서 보면은 메뉴 1 하나밖에 없죠. 그래서 지금 보시는 것처럼 하나가 있고요. 아이템 인포스 같은 경우도 보면 한 개만 있는데 노트패드고요. 그리고 여기 보면은 아이템이 두 개가 있네요. 노트패드와 캘큘레이터 두 개가 있죠. 그래서 노트패드고 실행 파일 경로의 절대 경로는 다음과 같고, 자, 캘큘레이터 있고요. 자, 두 개가 있죠. 그리고 메뉴 같은 경우는 태그 정보하고 아이템 정보가 페어로 있죠. 그래서 메뉴 1에 대해서는 아이템이 다음과 같이, 근데 이 부분이 잘못됐네요. 지금 보면은 아이템 콜론이 여기 더 붙어 있네요. 지금 보면은 이 부분이 잘못됐기 때문에 한번 코드를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아랫부분이 되겠는데요. 지금 보면은 패턴 일치 함수하고 아이템, 자, 이게 잘못됐네. 지금 보면은 이후 거를 가져와야 되거든요. 지금, 자, 이게 잘못됐습니다. 자, 원래 원본이 아니고요. 이 아이템 콜론 이후의 값을, 자, 불러와서 이거를, 자, 구분문자 쉼표로 해서 가져와야 되겠죠. 그래서 이 부분이 좀 코드가 잘못된 부분이 있었네요. 다시 한번 실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실행하시게 되면은 메뉴 1에 해당하는 아이템이 노트패드, 그 다음에 구분문자, 그 다음에 캘큘레이터라고 표현이 됐고요. 예를 들어서, 자, 여기서 보면은, 자, 하나밖에 없죠. 근데 예를 들어서 이거를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메뉴 2하고 그 다음에 아이템이 있죠. 자, 실행을 해보시게 되면은, 자, 태그 관련돼서도 아이템이 두 개가 표시가 됐고요. 아이템 인포 같은 경우는 이제 동일하게 두 개가 되겠고, 그 다음에 메뉴 같은 경우는, 자, 메뉴 2라고 하는 게 추가로 보이는 것을 확인하실 수가 있게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번 시간에는 약간 이제 코딩을 해야 될 내용이 많다 보니까 시간이 다소 걸렸지만, 이 파서를 구현하는 컨셉은 패턴 일치 함수를 활용하는 내용은 동일한 내용이기 때문에 그렇게 어렵지 않다고 생각하실 수가 있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번 시간에는 사용자 런타임 메뉴 운영하기의 첫 번째 시간으로서 런타임 메뉴.txt 파일로부터 데이터를 읽어와서 내가 원하는 인포메이션을 파싱하는 파서에 해당하는 서브로드 런타임 메뉴.vi라고 하는 파일을 생성하는 방법에 대해서 실습을 진행해 보았습니다. 이번 강좌는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